목차를 보면은 저희가 2학기 때 수투를 진행을 할 건데 4단원까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이렇게 쫙 묶어볼래? 4단원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그리고 보통 5단원부터 마지막 정적분 활용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야. 기말고사. 그래서 일단 수투는 우리가 수능 과목이니까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수원 전에 헌주쌤이 성적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수원 성적들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던데, 그치? 수원이 좀 많이 힘들었나 본데 수투는 조금 잘 해보자. 8페이지 펴볼래? 8페이지. 자, A 스텝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 스텝을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투를 하려면 너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잘 그릴 거야.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다른 종류,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이 6가지를 자유자재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마 A 스텝에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부터 해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좀 잘 얘기를 해줘야 돼. 자, 8페이지 1-1번 개념 볼게. 1-1번. 자,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 수렴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수렴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발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fx. 자, 그러면 여기가 x 값이 만약에 a다. x 값이 a. 자, 그러면 요 높이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요 부분, 요 지점. 좌표로 따지면 a, y 좌표는? 그렇지, f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x축이 만약에 존재를 할 때, x축이 존재할 때 x값을 점점점 a에 근접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x하고 이렇게 화살표에서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오른쪽에서 x값을 a에 근접시킬 때 그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요거를 묻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오른쪽에서 x값이 a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a의 플러스, 얘를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에서 x값이 a에 근접을 한다, 그러면 함수값은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요때는 x값을 a-라는 걸 써서 얘는 좌극한이라는 거. 자, 그러면 책에서 색칠된 부분 첫 부분 있지? 그 부분을 딱 보는 거야.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딱 칠까? a가 아닌 거야. a가 아니면서 a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능이 아니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fx의 값이 일정한 l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 l이 뭐냐면 fa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봤어? 서정이지? 네. 맞네. 잠깐만. 줄게. 딱 뜯으면 되니까 좀. 자,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요거를 극한이라는 표현을 해. 극한을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표현을 L, I, M 이렇게 해서 x 값을 a에 근접시킬 때 fx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fa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fa가 될 것이다 라고, 얘가 극한값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처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높이랑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높이가 서로 같대.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값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 그거는 발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묻는 거는 수렴에 대해서만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1-1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한번 볼 거야. A 스텝 옆에 문제 있죠? 문제 1번 가볼까? 자,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2에 근접하겠대 x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 그냥 하겠지만 이 함수를 옆에다가 작게 한번 쫙 그려볼까? 얘가 y는 x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y좌편 3이고 x좌편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우리는 x값이 2에 근접하겠대. 그럼 2라는 값은 여기 있어. 마이너스 2. 그러면 x의 값이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는 이쪽의 높이인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근접할 때는 여기서 아래쪽에서 요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요 높이, 가까워지는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지. 그래서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식에 대해서. 자, y는 fx. 얘가 연속함수. 자, 연속한다라는 것은 끊김이 없다는 뜻이야. 끊김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볼 건데 유리함수. 요거는 이따가 책 위에다가 적을게.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너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뭐니? x 값을 뭘 제외하고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유리함수의 정의역 혹시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y는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유리함수의 정의역 뭐니? 1 빼고 전부 다. 그러면 1 빼고 전부 다라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제외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제외. 자, 요거 오른쪽 페이지 9페이지 제일 위쪽에다가 좀 적을까? 에어컨 좀. 응. 추워? 그래서 또 더 추우면 얘기를 해줘. 주황색으로 된 것만 적으면 될까? 그럼 무리함수. 플러스라고 할까?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상인 거. 그래서 항상 무리함수는 요 근호 안이 0, 루트 안이 0 이상. 그래서 여기는 루트 안 0 이상. 자, 요 두 가지만 딱 적어놓자. 자, 그러면 우리는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뭘 의미하느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식으로 된 함수. 그럼 다항식으로 된 함수는 우리는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왜 적느냐? 우리가 극한을 얘기할 때 수렴하는 값을 찾을 때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x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숫자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게 나온대. 유리함수인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1이었어. 그럼 1 말고 다른 숫자가 만약에 리미트 x 값이 2로 가기 때
그러면 2에 근접시켰을 때 수렴하는 값이 있느냐를 찾을 때는 얘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극한값은 분모에 대입하면 1, 분자에 대입하면 5. 그래서 5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숫자만 나오면 그냥 요 숫자 함수값에 대해서 대입만 하면은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2번을 보자. 2번. 자, 리미트 x값이 3으로 가겠대. 루트에 4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 x축과 y축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 일단 값을 찾았어. 얘 근호환을 0 이상으로 만드는 거 4분의 3 이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값 4분의 3 이상 되는 게 맞아? 그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12-3이니까 루트 9, 3. 그래서 수렴하는 값을 찾았거든? 요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몇 사분면 그래프인지.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것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 만약에 못 그린다라고 하면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시키고 이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그리고 있는데. 몇 사분면 그래프니? 무리함수는 총 4종류가 있죠? 기본형으로 따지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1사분면 그래프, 이렇게 나아가는 2사분면 그래프, 이렇게 나아가는 3사분면 그래프, 이렇게 나아가는 4사분면 그래프. 4종류가 있어. 얘는 몇 사분면 그래프니? 1사분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잡자. 안 되는 사람은 요거로 조금 필기를 해놔. 자, 우리는 딱 2가지만 딱 따지면 돼. 여기에 x의 개수에 있는 부호를 x 좌표로 따지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바깥에 있는 요 부호를 y 좌표의 부호로 따져서 이 부호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요것만 딱 따지면 돼. 그러면 요거 플러스죠. 그래서 x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바깥에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러면 1사분면 그래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의 그래프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의역이 근호환을 0 이상으로 만드는 거 4분의 3 이상이니까 여기에 4분의 3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1사분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는 방법까지 이렇게 표현을 잘 해두면 되겠죠. 자, 답은 미리 찾았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본다. 3번 가볼까? 너무 빠르면 속도 빠르면 얘기해줘. 자, 일반적으로 1차분의 2차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다. 미적분 해본 사람 이과. 너 미적분 해봤니? 아, 수투 위쪽으로 아직 안 해봤어? 아, 그래. 기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기하는 이번 시험 보면 어디까지야? 벡터 연산까지만. 자, 일단은 얘도 유리함수야. 분수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잘 보니까 요 값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꼴이네. 그러면 그냥 집어넣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대. 그럼 뭐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집어넣어서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요 분자 부분을 잘 보면 얘가 2x 이렇게 만들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x의 값이 이렇게 간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요 식만 딱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에서는 분자에 있는 거니까 요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대입하면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은 제외시키겠대.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제외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가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구멍 뚫리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만 얻고 나머지 그래프 1차분의 2차였지만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3번 그래프까지도 잘 그려놓고 그래서 이 책에는 모든 개념과 그 풀이 과정을 잘 기입을 해두고 어차피 프린트로 다시 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풀 때 다시 찾아볼 수 있겠고 그전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교사용처럼 이 책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딱 찾아보면 다른 문제집 풀 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알 수 있게끔 4번을 볼게. 자, 여기는 여기 있네. 리미트 x 값이 2로 갈 때 루트 5. 저거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루트 5?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y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그린 거야. 유리함수였지? 상수함수죠?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집어넣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얘는 루트 5. 왜냐면 그래프로 따지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요 높이가 루트 5. 그러면 x가 솔직히 얘는 필요가 없어. 어떤 거든지 2의 x 값이 가까워지겠대. 근데 계속 루트 5잖아. 왼쪽에서 자극한도 계속 루트 5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에 조금 표시를 할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 없으면 내가 해줄 건데.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적을게. 중요한 개념. 리미트 x 값이 어떤 a로 가는데 k. 요때 k는 상수. 자, 여기에 있는 게 상수만 존재하고 x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요 극한 값은 무조건 k.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이. 딴반에서 스토리 진행해봤는데 A 스텝 끝내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 됐죠? 잠깐 밖에 나가서 해주는 것 같아요. 5번 가볼게. 자, 5번에서 요번에는 이제 조금 달라졌죠? x값이 어떤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희한한 기호인 요런 기호가 나왔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해. 그래서 요렇게 표현돼. 팔자를 옆으로 딱 기울인 거 얘를 무한대. 그러면 계속 커진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면은 값이 계속 작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럼 요거는 x값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야. 자, 유리함수죠? 일단 이거는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치? 요것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자, x축, y축 해가지고 유리함수 한번 그려볼래? 유리함수. 이것도 수학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얘는 뭐니? 유리함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제외하겠네. 이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0. 요것도 정근선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1, 3, 4 분면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 요렇게 그려야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이 계속 커지겠대. 그러면 x값이 계속 커지면 그 함수값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아진다. 그러면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여기서 볼 수 있어.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6번은 그릴 수 있겠니? 6번까지 해보고 안 그려지면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x값이 음에 무한대. 식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생각해볼래?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3. 요 유리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래? 그래도 요거는 일반형이 아니라 기본형 거라서 조금 평행 이동된 그래프니까. 자, 요 그래프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0은 제외시켜야 되지? 그러면 x는 0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정근선 만들어서 3. 그런데 기울기가 지금 비례상수가 마이너스죠? 음수면 2, 4, 4 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겠지. 그래프. 자, 그러면 요번에는 x값이 음에 무한대래. 그럼 계속 작아지라는 뜻이야. 그럼 x값이 계속 작아지면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값은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어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3의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3 이렇게 다 해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리함수에서 좀 정의를 내려줄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숫자 변화로도 우리 문제를 찾아낼 수 있거든. x값이 계속 커지고 있대. 그러면 얘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큰 값에서 1을 더해도 그냥 굉장히 큰 값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중에 분자는 상수래.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또는 음의 무한대분의 상수. 그러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한다라고 요구합니다. 값이 분모가 계속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근데 분자는 일정한 숫자야. 그러면 전체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 자, 이게 유리함수의 일반형이거든. 자, 일반형일 때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물론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런데 옆에 예를 들어 볼게. y는 2x 플러스 1, 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우리가 예전에 표준형으로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고 2
x 자리에 분모를 집어넣죠. x-3. 그러면 이렇게 하면 2x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이 되려면 플러스 7.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x-3분의 7.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약분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럼 이 그래프를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 x는 3이죠? 그럼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요거는 y죠? 그래서 y는 2.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올지 알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런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요 식에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의 교점인 이 대칭점에서 모든 게 대칭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대칭점. 자, 요 식에서 대칭점은 3,2가 되겠죠? 3,2. 그러면 요 x좌표인 3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요 식 있을 때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c분의 d. 그 다음에 대칭점의 y좌표는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1이 있죠? 그래서 x 계수의 비율. 그래서 여기는 c분의 a.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알면 돼.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자, 일단 y절편은 쉬운 거야.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얘 0 집어넣으면 결국 상수항의 비율이죠. 그래서 0,d분의 b. 그 다음에 x절편 구할 때는 우리는 y에 0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럼 y에 0을 딱 집어넣으면 얘를 넘겨봤자 0이 되고 결국 분자를 0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a분의 b, 0. 자, 요거를 조금 필기해 놓을래? 유리함수가 뒤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는. 서정이는 수요일 날 나와야 될 것 같네. 왜냐면 다음 주에 코로나 때문에 4단계라서 7명이 여기서 다 수업을 못해. 그래서 수요일 날 절반이 나오고 나머지는 9월 밑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너는 수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은 집에서 9월 밑으로 접속. 이렇게. 자, 일단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8페이지 다시 돌아갈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나와 있네.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우극한, 좌극한 설명했습니다.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러나 그것이 같지 못하면, 똑같지 않으면은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면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거 보자. 자, fx가 주어졌는데 두 가지 식으로 쪼개져 있어. 여기가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여기는 x 값이 1 이상, x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볼게. 1에 대해서 끊기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러면 여기에 3. 근데 기울기는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 다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면 1.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x 값이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는
요 그래프를 따라오면서 높이 3에 가까워지네. 근데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오면서 높이 1에 가까워지네.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은 다 존재해. 그런데 그 두 개의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요 1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 1-3번 봅시다. 너희가 시그마에서 많이 봐왔던 게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바로 1번. 리미트 x값을 a에 근접할 때 c, fx.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숫자 상수가 곱해지면 우리는 시그마에서 상수가 곱해지면 앞쪽으로 뺄 수 있었어. 그래서 얘를 c 빼고 리미트 x값을 a로 근접할 때 fx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런데 2번 잘 보면 플러스로 연결돼 있죠? 그럼 플러스로 연결돼 있을 때도 리미트 분배가 가능해. 그 다음에 3번에 마이너스로 연결돼도 리미트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너희가 시그마에서 많이 봐오던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보기 1, 2, 3, 4, 5번 중에 만약에 얘가 1번으로 나왔대.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적혀있대. 근데 여기까지만 적혀있으면 얘는 틀린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거야. 리미트 x값이 a,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값이 a, gx 존재할 때, 존재할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fx랑 gx랑 이 두 개의 함수식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게 존재할 때만 이런 공식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그런데 상수를 바깥으로 빼거나 이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전제 조건이 이쪽 뒤에서 단 요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얘가 맞는 거지. 얘가 없으면 요 공식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4번하고 5번은 조금 묶어둘 필요가 있겠네. 4번. 자, 이 4번, 5번은 너희는 시그마에서 보지 못한 성질이야. 시그마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은 오직 리미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나 나중에 적분을 배울 거거든. 요렇게 되는 인테그랄 적분 요 두 가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4번, 5번에다가 표시를 좀 잘 해줘.